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사랑과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살이 정류장.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미정입니다. 96.3 FM 수원 공동체 라디오 마을살이 정류장에서는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은 수원 마을 만들기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고 보고 싶은 우리 이근호 센터장님의 10주기를 맞아서 그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꿈꾸던 마을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저번에 오셨던 게스트 세 분 다시 한번 모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지혜님, 성마련님 그리고 김희중님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마을 연구자 정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죽동에서 성화다사랑을 운영하는 성말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지금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었죠. 오늘은 지금의 마을 만들기, 수원의 마을 만들기 상황은 어떻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면 좋을까요? 김희중님? 요즘에 마을 만들기라기보다는 예전에 이근호 센터장님 하고 활동했던 마을 만들기와 지금의 마을 만들기를 좀 비교하고 싶은데요. 네. 예전의 마을 만들기는 이근호 센터장님이 새로운 걸 경험하게 해주는, 새로운 걸 보여주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센터가.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2010년부터 한 2013년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진안도 갔었고, 강릉도 갔었고, 순천도 갔었고, 심지어는 뭐 일본까지 가서 마치쭈꾸리라는 걸까지 경험을 하고 왔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마을 활동을 하면서는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그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 경험이 있구나. 아, 이런 걸 우리 마을에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마을 만들기 전국 대화 모임이나 뭐 전국 대회 이런 행사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김희중님은 그쪽은 많이 가보시진 못하셨죠. 그렇죠. 물론 뭐 저도 좀 소극적이었던 게 있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을 만들기 전국 대화 모임에도 매해 뭐 지방을 돌면서 참석도 하고 거기서 다양한 의제들로 토론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도 새롭게 만나고 했었는데 물론 뭐 제가 좀 소극적으로 변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수원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각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들한테 새로운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적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중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때는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들이 있는 상황에서 마을 만들기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을 만들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아닌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자극들이나 도움이나 이런 것들 받았던 거를
좀 물려줘야 되지 않나? 물려준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유산들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시 이제 수원이 뭐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도 만드셨고 여러 활동들 하시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전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대화 모임에도 가고 어떤 좋은 사례가 있다 그러면 또 다 같이 또 의기투합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뭐 특히 뭐 팬데믹도 있었고 뭐 여러 사정들도 있었죠. 정책이 수그러든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는 좀 그 전에 그런 걸 받은 유산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고 또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그 전에 했던 사람들도 지금 좀 기운이 빠져서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의기소침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에너지를 충전해서 해나갈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좀 침체됐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마래님은? 그렇군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는 한 5년쯤 전에 여기 송죽동을 떠나서 화성시 동탄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의 그 마을 만들기가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가 보지를 못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그 간 동네에서 사실은 또 그 동네 타 동네에서는 또 어떻게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또 같이 좀 해보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저는 좀 이제 또 그 이근호 센터장님의 그 생각과 그 옛날에 그 했던 그 정신들을 갖다가 나도 모르게 퍼뜨리고 있다는 네, 오지라퍼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뭐 마음으로 지금 또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원에서 뭐 전혀 활동을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또 우리 회원님들과 또 같이 아직도 발을 담그고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 성마래님은 지난 10년 전에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새로운 또 싹을 틔우시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그쵸. 지금의 마음에 어떤 차이나 아니면 좋은 감정 이런 것들 뭐 있을까요? 제가 수원에서 활동할 때 혼자서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뭐 만든다고 해갖고 제가 그냥 이제 발 뻗고 거기를 들어가서 도움을 받고자 했던 건데 지금은 거기 새 동네에서는 저는 이제 뒤에서 자문하고 조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제 몰아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의외로 좀 제가 마음을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역할의 변화가 있으시군요. 네네네. 네. 그 마을 르네상스 센터가 그 마을 자치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네. 예, 바뀌었고 도시재단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 그리고 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있지만 뭐 수원시정연구원도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 그 수원도시재단 안에서 서로 네트워킹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는 마을 만들기에서 약간 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쉬고 있으신 거 맞아요? 아, 놀이터 기획도 하시고 왕성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사실은 제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공모 사업 없이 이런 마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놀이터 기획단은 뭐 2년 반 전에 이제 경기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잠깐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지원 사업에 힘을 빌지 않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기후위기소 마을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이제 운영진들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10년의 활동을 돌아보면은 그게 쌓여서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미정쌤 오히려 그게 네. 연륜 같아요. 마을 만들기를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형태의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모 사업이라든지 어떤 뭐 재정적 지원을 받는 형태의 마을 만들기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외부의 도움, 어떤 마중물.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뭐 저희처럼 마을 만들기를 오래 하고 마을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 형태로 또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게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또 이것도 다른 형태의 마을 만들기 같아요. 네. 근데 하면서도 힘들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지금 과거의 그 마을 만들기, 10년 전의 마을 만들기와 지금의 마을 만들기 살짝 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혹시 우리 옛날에 센터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마을 만들기에 대한 철학,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네, 성마련님. 네, 저는 이제 그 마중물 주탁동시 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새로운 마을에 그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을 또 만들어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이제 뒤에서 이제 조언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옛날에 센터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게 마중물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이렇게 하던 그 활동하고 그 활동했던 분들이 또 다른 데 나가서 또 그 자기가 활동했던 받은 거를 갖다 또 돌려주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이게 마중물이라는 거는 굉장한 그 위력과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우리 지혜님은요? 저는 사실 수원을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수원의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들을 보면은 아 여기에 센터장님이 같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다른 지역 뭐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 때문에 많은 지역을 들여다보지만 수원처럼 이렇게 재미난 형태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공동체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나 지자체 자체 안에 그냥 공동체 활동 하시는 분들 몇 분이 모여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보통인 상황인데 수원은 정말로 자유롭게 여러 가지의 주제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서 아까 마련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활동을 나눠주고 서로 의지하고 도움받고 응원하고 이런 문화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센터장님의 유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이 이제 공모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마을 만들기 했던 사람들이 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뭐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에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초대하면 되죠 네트워크에.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마을 공동체들이 보면 약간 배타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지역 공동체마다 공동체라는 네. 게 네, 공동체 네. 폐쇄적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근호 센터장님하고 부산에 있는 삼복도로 그 르네상스. 지역 공동체에 한번 갔을 때 이근호 센터장님이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복도로하고 수원하고의 이제 어떤 다른 점, 차이점 이런 거를 설명하는 와중에 수원은 자생력이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수도권에서 시작을 했지만 수원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별 특성이 있고 그 지역마다 충분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까 성만현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약간의 마중물만 제공하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수원의 마을 만들기를 뭐 좀 높게 평가한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가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정말로 수원은 그런 자생력이 충분한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활동가들이 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성마련님은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뭐 네. 철학이 이어진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중물에서 우리가 조력자 역할을 갖다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그 마중물의 역할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이제 고맙게 느껴진다는 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성마련님이 신청곡을 추천해 주셨을까요? 보랏빛. 네. 우리의 그 영웅 임영웅 스님의 보랏빛 엽서를 신청하겠습니다. 만인의 영웅 모든 엄마들의 영웅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신청합니다. 네, 보랏빛 엽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 마을 만들기, 지금의 마을 만들기를 보면서 요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전부터 해오던 사람 입장에서는 공모 사업 위주의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새로 시작한 사람한테는 또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롭게 발굴하기 위한 것과 그동안 해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과 이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신경 쓰여져야 하는데 사실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 그걸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저희가 마을살이도 만들고 여러 시도를 하면서 그것의 빈 공간들을 메꿀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 보자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새로운 공동체를 발굴하는데 애를 써주고 또 우리 네트워크들이 혹은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가 특별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었던 수원이잖아요. 그 특별함이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고민 아니면 달라진 점 이런 거를 본다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센터에 사실은 그 직원들조차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 제 일방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활동할 때는 그 직원들도 정말 그 마을에 대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김희중님은요? 그냥 제가 어떤 바라는 점이라고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까 GSM이 잠깐 얘기했듯이 어떤 행정이나 중간 조직의 인큐베이팅이 분명히 필요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년이 훌쩍 지났고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진화된 형태로 좀 각자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다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가고 있고 공동체들은 공동체대로 따로 가고 있고
중간 좋은 직은 중간 좋은 직대로 따르고 하고 이렇게 협업 시스템이 좀 결여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민간 주체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중간 좋은 지직이나 행정에 어떤 기대서 갈 수만 없는데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적극적인 노력 중에는 뭐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체계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런 노력에는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을 만들기 주체들이. 물론 민간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주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민간 주체들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거는 쉽지 않아서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저도 마을 만들기 한 6년 차, 7년 차 접어들었을 때 조력을 좀 받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타이밍에 적절한 조력이 들어와 주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속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조력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행정 그리고 행정의 어떤 지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에 그런 부분을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잘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많이 소진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그러다가 번아웃도 오고 했는데 지나간 시간들 생각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예. 저는 그래서 민간 주체들이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나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피드백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번아웃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미정쌤 말씀대로 저도 그럴 때가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냥 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 중에 저한테 정말 값진 말이 하나 있었는데 지쳐 보인다. 그러니까 솔직히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다들 한마디씩 정말 하고 싶을 거예요. 해도 끝이 없는 일이 마을 만들기잖아요. 이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을 때 그렇구나. 나도 몰랐는데 그래 보였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들끼리 민간 주체들끼리 서로 멘토링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면 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쯤에 생각나는 게 우리 이근호 센터장님 얘기하셨던 게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그래 하지 말아라. 네.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굳이 하려고 그러느냐고 번아웃 때문에. 네, 좀 즐겁게 활동하는 걸로 앞으로 더. 참 네.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다. 그죠.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데 이쯤에서 우리 음악을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신청곡을 이번엔 정재님의 추천곡을 들어볼까요? 네,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저희가 이근호 센터장님을 추억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는 곡이 있는데 이찬혁이라고 악동 뮤지션의 그 오빠 있잖아요. 네. 이찬혁님의 장래희망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곡이 이제 자기의 장례식장에 와서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이제 만든 그런 노래거든요. 정말 기발하다 생각했는데 센터장님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의 오늘 대화를 듣고 계시다면 그래 그때 우리가 이런 고민 같이 했었던 건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재미있게 또 함께 들을 수 있는 곡이 아닐까. 노래도 굉장히 좋으니까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찬혁의 장래희망 듣고 오겠습니다. 이찬혁의 장래희망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 FM 마을살이 정류장입니다. 자, 이제 마을 공동체와 우리 활동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가들의 역할이 필요할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마을 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을 만들기를 하실 때 어떤 활동가로서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정마르님? 아, 저요? 아, 저는요, 이제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 활동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마을 활동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근데 제 생각으로는 내가 마을 활동이 뭐라고 이제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마을 활동이 마을 공동체가 뭐라고 뭐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 그냥 마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마을 공동체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쉽고 좀 편하게 하자. 아까 재밌게 하자 있었죠. 어렵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쉽고 편하게 하자. 그리고 힘들지 않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할머니들하고 놀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그래서 탄소 중립의 뭐 중요성도 거기 가서 경로당 가서 막 얘기하고 할머니들한테 이게 마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페트병 이거 뚜껑 따서 모으는 것도 이거 마을 활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종이박스 우리 할머니들 그 두유를 항상 마시거든요. 두유 그거를 잘 박스를 펼쳐갖고 말려서 요거를 가서 휴지로 주민센터 가서 휴지로 바꿔오는 게 이게 우리 마을 활동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 활동은 편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고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옳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마라님이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즐겁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막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좋아해요. 그런 게 있어 막 이러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결국에는 즐겁게 활동하면서 그렇죠.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꼬시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활동가의 역할인 거네요. 네. 김희중님.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근호 센터장님한테 받은 게 그거였으니까 저는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로해 주는 사람, 가끔 응원해 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냥 제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좀 줄여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마을 만들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한다거나 또 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이 뭘 힘들어할지 뭘 아파할지 아니까 저는 그냥 위로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혜님은요? 역시 우리 모두 활동가시다 보니까 우리 활동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물어보셨는데 다 각자의 입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마을 연구자다 보니까 활동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연구도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중요한 거는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일깨워드리는 거, 각성하게 해드리는 거. 왜냐면 하시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도 그냥 속상한 마음 혹은 힘든 마음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어떤 의미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련쌤처럼 마련쌤은 직접 활동하시면서 즐거움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그런 기쁨을 의미를 찾아드릴 수 있는 연구자로 계속 자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네트워킹하는 일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저도 소진돼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 저는 나중에는 그 마을 활동가들이나 그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김희중님처럼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좀 재밌게 놀고 싶어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네트워크를 하는 것들은 재미있긴 합니다. 뭐 소진이 되긴 했지만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충전하면서 계속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도 꼭 끼워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좋아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정재님 추천곡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두 곡이나 추천을 하게 돼서 무한 영광이고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즐거운 활동으로 에너지를 주고 싶은 마련쌤이나 또 다른 활동가를 위로하고 싶은 우리 이중쌤이나 또 연결하고 싶은 미정쌤이나 다들 좀 응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 모두 다 힘내라고 응원곡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돌아가신 센터장님한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센터장님 생각하시면서 예,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날 센터장님이 가장 많이 생각나나 고민을 해보면 사실 뭔가 제가 어려운 고민에 빠졌을 때 아니면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와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어른을 찾게 되잖아요. 센터장님이 그렇다고 뭐 엄청 막 어른처럼 구신 건 아니지만 진짜 기댈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 센터장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진짜 오랫동안 무알콜 맥주 한 잔 넣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진짜. 이렇게 활동하다가 내가 이게 막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라든가 뭐 사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조력을 하지만 도움을 드릴 때 제 안에 있는 걸로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누군가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센터장님 진짜 제일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전하고 싶은 말이고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시민연구 모임, 수원 마을만들기 시민연구 모임 대동계 거기서 이어진 마을살이 다 센터장님이 저한테 만드는데 그래도 지혜생 같은 사람 도움도 좀 필요해 말씀하셔서 끼게 돼서 이렇게 같이 아직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센터장님과 했던 이야기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 이어나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도 또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언젠가는 또 우리 만나겠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선생님 저 잘하고 왔죠? 뭐 이럴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저는 뭐 처음에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줄탁동시 그거는 잊혀지지 않는 말이고 계속 살아가면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앞으로도 뭐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활동들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허락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센터장님께 약속드립니다. 약속의 시간인가요? 아니 건강은 충분히 확보해 놓으신 거 몰라 아직 몰라. 10년이 훌쩍 지나서 보니까 정말 받기만 했네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근호 센터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제는 제가 마을에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공동체에서 스스로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마을 일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한때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돌려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정한 순댓국에서 순댓국 한 그릇 살 테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네, 그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보고 싶네요, 진짜. 아, 진짜 이 마무리 멘트 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아, 저는 마을 활동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 그때 센터장님 생각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센터장님이 하셨던 얘기가 힘들면 좀 쉬고 그 즐겁지 않으면 좀 내려놔도 되고 이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자꾸 이제 그런 기억을 소환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좀 브레이크 타임 갖고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가는 게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센터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커뮤니티 뭐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도 그렇고 저희 마을살이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렇고 이 마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커뮤니티를 이뤄서 서로 위로하고 충전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이근호 쌤이 그렇게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요. 이근호 쌤한테는 너무 보고 싶고 우리 모두 사랑한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근호 쌤을 10년 가까이 이렇게 기억하고 추억하고 이렇게 매년 또 이야기 나누고 해오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진하게 얘기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라디오 방송까지 녹음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센터장님을 함께 추모하고 그분이 꿈꾸던 마을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조금씩 아주 천천히라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소망해 봅니다. 네. 끝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 뭐였죠? 제가 추천하는 곡인데요. 이근호 센터장님이 생전에 제일 좋아하셨던 노래래요. 제가 아는 노래 중에 이 노래를 들으면 당연히 이근호 센터장님이 떠오르는 노래인데 안치환님이 부른 마른 집 다시 살아나는 노래인데 좋아하셨다니까 이 노래 듣는 만큼만 잠시 이근호 센터장님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수원문화재단 지역 미디어 공모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DJ 박미정, 기술 이경남, 게스트 김희중, 성마련, 정지혜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